1. 당뇨병의 정의 원인 증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건강다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당뇨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주사로 치료해야 하는 병. 사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의 정의, 종류, 원인, 증상,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당뇨병이란 혈당 조절의 실패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과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데 그냥 피 속에 떠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쓰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인슐린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있어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8시간 금식 후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75g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이거나 무작위 당 검사에서 200 이상이며 고혈당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 하나 이상 만족할 때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2. 당뇨병의 종류 및 원인.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기타 당뇨병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한편 당뇨 전 단계로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공복혈당 장애는 8시간 금식 후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를 말하며 내당능 장애는 금식 후에 포도당을 섭취하고 2시간 후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를 말한다. 다만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는 당뇨병으로의 이행이 정상인에 비해 10배가량 높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도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제1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성이라고도 하며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인해 발생되며 전체 발생 인구의 10% 이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유형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나타나 소아당뇨라고도 불리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파괴하게 되면서 인슐린이 거의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 인슐린을 평생 주사로 보충해야 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의존성이라고 불리웁니다. 인슐린이 부족하여 포도당 흡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체는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을 형성,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갑작스런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되고 또한 생성된 케톤이 다시 분해되며 유독물질을 만들어내어 혼수 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제1형은 주로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바이러스 감염 등 외부 자극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모나 형제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개인의 유전적 소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제2형 당뇨병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90% 이상이 이 유형입니다. 보통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중 정도에 따라 비만형과 비비만형으로 구분됩니다. 제2형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만 체중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운동 부족 앉아 있는 생활 습관으로 신체 활동이 적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식습관 고칼로리, 고당분 식단은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는 당뇨병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등 생활습관 전반에 따른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유발하여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당뇨병 발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우리 몸이 그것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것입니다.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3. 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은 여성이 임신 상태에서 발생되는 당뇨 증상으로 임신 중 처음 발견되었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 조절 이상을 말하며 임신 전 진단된 당뇨병과는 구분됩니다. 임산부의 2에서 3%가 발병하며 대부분은 출산 후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혈당 조절의 정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태아 사망률 및 선천성 기형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반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아에서 분비되는 태반 호르몬과 태반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표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여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100g 당부하 검사 후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 95, 1시간 혈당 180, 2시간 혈당 155, 3시간 혈당 140 중 2개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입니다. 4. 기타 당뇨병. 기타 당뇨병으로는 주로 서양인의 5에서 10%에서 발생하며 주로 췌장 질환에 의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타 내분비 질환, 특정한 약물, 화학물질, 인슐린 혹은 인슐린 수용체 이상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2차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3다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다음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그것을 소변을 통해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단요 신장이 혈액 속의 과잉 포도당을 소변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소변 횟수와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심하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3. 혈당은 높지만 인슐린 부족으로 세포는 에너지를 못 쓰기 때문에 뇌는 이를 에너지 부족으로 착각하고 지방을 대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또한 계속해서 음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4.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로감, 피로물질인 젖산 분비량이 많고 잘 분해되지도 않으므로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저혈당 증상, 혈당이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인데 흔히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경구혈당 강화제를 투여한 후 끼니를 지키지 않거나 과도한 운동 등의 경우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은땀, 두근거림, 어지럼증, 손떨림, 피로감, 시력 이상, 졸음,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경련, 의식불명, 실신 등의 상황에 빠지며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보이면 약 15g 정도의 당질을 빠르게 보급해주는 것이 주요하며 이는 탄산음료로는 종이컵 반컵 또는 알사탕 2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당뇨성 혼수 반면 혈당이 너무 높아져서 혼절하는 경우인데 케톤산 혈증이라고도 하며 혈당이 60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저혈당과 비슷하게 식은땀, 손발 떨림, 현기증, 극도의 피로감, 시력 저하 등이 나타나며 이는 인슐린이 극도로 부족하여 포도당 흡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체는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을 생성,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성인 남성이 일주일에 5 내지 10kg이 감소하는 등 급작스런 체중 감소를 겪게 됩니다. 이 케톤 역시 다시 분해되면 유독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케톤 부산물들이 혼수 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의 이상이 계속되어 독성 물질이 몸속에 쌓이면 당뇨성 혼수에 빠지게 됩니다. 체중 감소 영양분이 몸에서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지방을 대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짐, 피부 가려움증,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음, 손발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다 합병증이 생긴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4. 당뇨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의 진짜 무서움은 합병증에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1. 혈관 손상. 심혈관계 질환 대혈관 합병증이라고도 불리며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등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2배에서 4배 증가합니다. 고혈당이 혈관에 손상을 주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초혈관 질환 다리 쪽 혈류가 나빠져 당뇨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혈관 합병증이라고도 하며 족부계저 족부궤양에서 많이 보이며 혈당량이 높으면 피가 걸쭉해져서 심장에서 먼 쪽의 모세혈관부터 타격을 입고 동시에 말초신경이 죽게 되므로 조직괴사가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이눈. 눈의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망막에 죽은 부위가 생기게 되며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3. 신장. 콩팥은 간과 더불어 인체에서 가장 혈관이 빽빽하고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장기로 고혈당이 신장에 손상을 주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나중에는 투석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3. 신경병증. 주로 손과 발의 말초신경에 손상을 주는데 말단의 모세혈관의 흐름이 당에 의해 저체되어 공급되지 못하여 손발저림,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소화장애, 발기부전 등 자율신경계 이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5. 면역력 저하. 당뇨병 환자는 혈액에 당분이 많아 감염에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상처 회복이 늦어집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면역체계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단순히 설탕 조절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장기와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전신 질환입니다. 마무리. 다행히도 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혈당 측정과 정기 검진으로 당뇨병의 악화를 막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병은 결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다운이었습니다.